오늘은 3월 1일 1919년 바로 이날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을 위해 일제의 압제에 맞서 태극기를 들고 온 나라에서 떨쳐 일어났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3.1 운동이 시작된 지 105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이 뜻을 모아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여의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919년 당시 우리 민족은 일제의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한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세의 직접적인 지배가 아닌 내부에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친중 친북 세력, 반국가적 이념을 가진 집단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들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위기는 1919년과는 또 다른 형태이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당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젊은 청년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40여 개 대학에서 젊은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나 정의를 외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이 이 심각한 상황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수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깨어난 국민들이 하나둘씩 뜻을 모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1919년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고 최첨단 기술을 세계로 수출하며 국방력 또한 세계 5위권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 내부에는 나라를 흔드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과거 조선을 일본에 넘겼던 을사오적이 있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에 버금가는 반국가적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론, 사법부, 검찰, 경찰 등 주요 기관에서조차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반대로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세우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무려 12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 이미 전과자인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온갖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깨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부조리를 깨닫고 학교 안팎에서 행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1979년보다도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당시에는 나라 전체가 미몽더그웨이맹의 상태에 있었고 왕조의 붕괴 속에서 민족의 자각이 서서히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꽃피웠고 최첨단 기술과 경제력을 갖춘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 수준이 여전히 중국과 북한의 영향에 기울어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위기를 가장 먼저 깨닫고 국민들에게 경고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직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의 최고 권력자이지만 그는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국가의 미래를 위해 비상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외세의 직접적인 지배는 아니지만 내부에서 나라를 약화시키려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1979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깨어나 이 나라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심각합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마다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부정선거의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그 결과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치인들이 국민의 손으로 선출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부정선거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투표용지 문제, 인쇄지 문제, 종이의 재질 등은 부정선거를 뒷받침하는 보조적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을 지배하고 있는 이른바 정치인들의 실체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권력을 쥐고 국민을 통제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정선거가 존재한다는 명확한 증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봐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우리 위에 올라타 국민을 조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섭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을 맞이했고 이후 1950년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미국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려는 세력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어내고 다시금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 아래로 대한민국을 밀어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혼란에 빠지고 국제사회에서 소외되며 우리 국민들은 자유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학생들이 가장 먼저 깨어나 행동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고 탄핵 심판을 받는 과정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반국가 세력들의 도구로 전락하여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하고 언론이 앞장서서 여론을 조작하며 몰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가 거짓 혐의를 조작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이 기막힌 현실을 국민들은 생생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보고 이런 짓을 대놓고 자행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분노하며 거리로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생중계되는 법정에서 대통령에게 변론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불리한 내용만이 부각되는 이 부조리한 재판 과정, 이것이야말로 내란이며 이것이야말로 구태이고 이것이야말로 반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나고 있으며 이 불의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언론의 행태를 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국민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바쁘게 살아가며 정치에 대해 깊이 생각할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라는 것이 공동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알아서 운영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정치판을 장악한 자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세력들입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생업에 충실한 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비열한 자들이 모여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쥐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패한 구조로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최악의 무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인물, 이미 전과자로 낙인 찍힌 이재명 같은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패한 정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혼란에 빠뜨리도록 방관할 것입니까? 아니면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서 저항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무너질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이 앞장서서 저항하고 있고, 이를 본 국민들도 하나둘씩 깨어나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국민들이 모여 우리가 얼마나 단결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 강한 목소리를 낼 때 저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3월 둘째 주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저항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몇 명이 아직도 버티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판결해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강하게 응원해야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김형두 이 네 사람은 지난 2차례의 결정에서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던 핵심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 여의도, 강남, 그리고 의왕 구치소 앞에서 국민들이 모여 항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이재명의 구속을 강력히 외칠 때 그들도 압박을 느낄 것입니다. 반면 반대 세력들도 오늘 집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동원력을 보면 우리가 모이는 숫자에 1~10도 채 되지 않는 초라한 규모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정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앞에 떳떳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스스로도 이 싸움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동원하는 사람들은 조직적인 힘에 의해 강제로 모이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모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라고 외칠 때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국민들이 함께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이재명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